네, 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오랜만에 아스퍼거 증후군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주로 이 영상은 좀 청소년 아스피 당사자거나 청소년 아스피 자녀를 상대해야 되는 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스퍼거 증후군의 방어 모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남자들은 내 남편이 남자친구가 동굴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해요. 잠수를 탄다든지. 그래서 어떤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남자들은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서 외부와 차단을 하고 숨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아스피 남편이나 나의 아스피 아들이나 자녀 같은 경우에 이런 좀 동굴에 들어간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반 정형인들이 잠수를 타거나 동굴에 들어가는 것은 평생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고 어떤 일이 생기거나 내가 무언가를 대응해야 된다든지 회복의 과정이 다 끝나면 일상생활로 돌아옵니다. 자, 하지만 아스퍼거 증후군인 사람이 이 방어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게임 중독에 빠진다든지 혹은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든지 밖에 아예 안 나가고 집안에만 있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부모님이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안 씻냐? 이런 잔소리도 있고 너는 왜 성적이 이 모양이냐? 이런 잔소리일 수도 있고 자, 이런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아스피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두렵거나 당황스럽거나 화가 나거나 아니면 자포자기 혹은 침묵하면서 입을 아예 다물어 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일반인에게도 물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지만 자, 아스피에게는 정말로 긴장, 일촉즉발하는 상황 그리고 나를 누가 압박하는 것 같은, 협박하는 것 같은 자,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한 협박을 받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그런 위협은 아니지만 뇌가 나는 공격받고 있어. 나는 협박당하고 있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스피의 내면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극심한 공포, 긴장과 싸우는 것이죠. 나의 모든 에너지를 이 감정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어떻죠? 굉장히 의지가 없어 보여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어요. 나약하고 비협조적이고 또한 무례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항장애라든지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라든지 게임 중독 자, 이런 이름으로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또 조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내면은 어떠냐면 이 상황이 굉장히 겁이 나고 불쾌하고 또 화가 나 있어요. 지금 내 감정이 매우 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스피들은 감정이 매우 예민해요. 그래서 내 감정을 지금 처리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는 악의감이 있게 느껴지고 굉장히 무례하고 또 시비를 거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가족이나 배우자나 친구나 선생님들이나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한편으로는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자,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뒤엉킨 복잡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아스피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무대책이고 느낌을 받아요. 자, 하지만 이 아스퍼거 증후군인 사람은 나에게 그리고 나의 주변으로부터 그리고 나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것들 자, 이것을 감정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여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대부분의 에너지를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매우 적게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을 좀 안정화시키고 일상생활을 운영하는 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들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여성분이셨는데 40세까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단 한 번도 사회생활이라는 걸 아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살 넘어서까지 어머니의 집에서 이제 얹혀서 살면서 미국에서는 성인이 됐는데 부모님 집에서 사는 거는 정말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긴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그분이 40년 동안 했던 유일한 경제활동이 딱 3일 동안 월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거래요. 그 3일 일하고 나서는 다시는 경제활동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오직 집에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방어 모드에 계속해서 한번 빠지게 되면은 악순환인 거예요. 자, 이 방어 모드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내 모든 에너지를 내 내면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되고 무례하게 행동을 하게 되고 내 다른 일상생활을 돌볼 수가 없어요. 이 모드에서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사회성을 늘리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거나 나를 돌보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악순환이면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어 모드에서 딱 한번 빠져나왔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썼다면 이제 이 에너지를 다른 데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넘쳐 흐르게 됩니다. 이 방어 모드는 분노하는 상황 그리고 침묵하는 상황, 자, 이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날카롭고 이제 매우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청소년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를 아예 자퇴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주변 가족들이나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침묵으로 해서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든지 혹은 이런 나의 소중한 가족과 부딪혀야 할 때는 항상 분노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어 모드에서 한번 벗어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자, 한번 제가 두 개의 그림을 비교를 해봤어요. 자, 내가 나의 감정, 자, 내 환경,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나의 신체, 나의 마음, 감정, 자, 이런 것을 내가 계속 저항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대입에 실패를 했지? 막 우리 아빠는 왜 이걸 좋아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왜 나한테 자꾸 이걸 먹으라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주변에 자꾸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저항을 할수록 나는 더 방어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더 방어적이 되어서 혼자서 침묵을 하고 누군가를 상대해야 된다면 늘 항상 분노와 화, 나의 불안을 표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나는 친구도 없어지고 나와 교류할 사람이 없어지고 가족들도 나와 대화를 점점점 줄이겠죠. 고립이 됩니다. 자, 이게 점점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허용했어요. 내 감정, 환경,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한 감정, 나 자신의 감정 이런 것들을 내가 허용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신뢰를 해준다면 방어 모드가 조금 약해지죠. 그죠? 조금 약해졌을 때 내가 나를 포용해줄 수 있고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 교류를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또 더 긍정적으로 내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고 방어 모드가 또 좀 약해지면 또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이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과 교류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많고 관계를 맺을수록 이 방어 모드는 점점 약해지는 것이고 내가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내가 친구도 안 만나고 가족들이랑도 말도 안 섞고 하루 종일 내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틀어박혀 있을수록 이 방어 모드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순환,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교류를 해왔던 분들이 있어요. 가족들과 긍정적인 교류를 많이 하고 아니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귀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성장을 하면서 계속 교류를 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은 좀 착한 친구들이어서 좀 모나고 이상하지만 좀 품어줄 수 있는, 자, 그런 친구들을 계속 교류를 한다든지 혹은 교회와 같이 어떤 종교 단체에 소속돼서 자,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좀 계속 쌓여온 분들은 대학교 생활이라든지 교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잘 해오세요. 자, 하지만 이게 악순환에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고립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리고
그리고 또 계속 부정하고 저항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거부하면 또 방어 모드가 강화되는 이 악순환에 있는 경우에는 아무도 안 만나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 집에 뭐 얹혀 살고 백수처럼 사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번 방어 모드에 빠져 있으면은 이것을 한번 벗어나면 매우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어 모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감정, 그러니까 불안, 스트레스, 부정적인 감정, 뭐 열등감, 뭐 분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머릿속에 막 오만 생각이 막 뛰어다녀요. 자, 이런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허용하고, 그래서 내 감정을 무시해버린다든지 피한다든지 바꾼다든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느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뭐 평가한다든지, 뭐 나는 왜 이 나이 먹도록 돈을 못 벌까? 뭐 공부를 나는 왜 못할까? 나는 왜 무슨 이런 성과를 못 냈을까? 자, 이런 것이 아니고 또 나를 굳이 고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인내하고 나 자신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 또한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나의 부모, 나의 가족, 나의 형제, 그리고 나의 환경, 자, 이 모든 것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이나 뭐 명상을 통해서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같은 거를 좀 덜어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나의 가족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방어 모드에 빠져있는 아스피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가족들은 나를 공격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가서 친구를 사귀어라, 밖에 뭐 얘기를 하자, 공부를 해야 된다,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면은 이것을 나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죠. 그래서 화를 냅니다. 이 가족들은 나를 공격하는 대상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도와주려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심한 말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엄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하지만 먼저 이제 가족관계부터 회복을 하면서 또 내가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많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친구 한두 명이라도 만나보고 이제 뭐 작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나씩 해본다든지 하는 것도 있고 과외 선생님을 만나서 정기적으로 과외를 받는다든지 심리상담 같은 걸 받아본다든지 해서 점점 사람들과 그 긍정적인 교류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게임을 좋아한다면 그 게임 사람들이 모이는 동호회나 뭐 길드나 오프라인 모임 있잖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오는 것은 매우 어려워. 한번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